음식과 식습관 이 두 개가 다이어트를 위한 쌍두마차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양보다 종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혈당과 나이살 이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혈당을 낮추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혈당 상승을 유발하는 나쁜 당을 피해야 됩니다. 오. 일단 설탕. 자, 그리고 탄산음료나 일반 주스에 많이 들어있는 액상과당. 오. 그리고 빵이나 백미밥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이제 분해돼서 생기는 포도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당들의 특징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을 많이 자극해서 남는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고 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면 요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당 중심으로 섭취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 약간 지금 배신감이 드는데요. 제가 원래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단 음식, 빵이나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서 해소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것도 다 살이 되고 몸에 안 좋을까 봐 이렇게 자제했거든요. 근데 유익한 당이 있다니 도대체 그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유익한 당이 왕언니의 스트레스를 줄일 만큼의 그런 달콤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배신감은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일단 당이기는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해서 몸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 당이 있습니다. 당이 많이 붙어 있는 다당류, 그리고 또 식이섬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을 유익한 당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유익한 당은 섭취를 했을 때 이 당 분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또 흡수가 되지 않은 것들은 배출도 잘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식이섬유라고 하는 종류는 사람의 소화 요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 다당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는 포도당하고는 다르게 지방으로 전환되지도 않고 또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종류 또는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당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유익한 당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돼요. 아, 유익한 당이 있지만 사실 흰밥이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긴 쌀밥이 좋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간장게장이다. 흰쌀밥에 간장게장을 먹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막상 우리가 네.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잖아. 그러면 진짜 손이 떨리고 어지러지래요. 저는 촬영할 때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빵, 달달한 빵을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연기도 잘 돼요. 그래서 늘 달고 사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빵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크루아상 같은 게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행복해요. 네. 탄수화물은 이렇게 정말 끊기가 힘든데 끊을 필요가 없어요. 탄수화물은 우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 적당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도 안 찌고 혈당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흡수를 막는 거예요. 이야. 탄수화물 속 당을 섭취했는데 흡수하지 않고 배출시킨다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다들 궁금하시죠? 네. 과연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도 음. 당 흡수를 막아서 이 혈당과 나이살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정체는 바로 당효소 복합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살짝 미리 알고 있었죠. 음. 왜냐하면 미리 당효소 복합물을 체험해 봤거든요. 네, 두 분 어떠셨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특히 밥이나 떡, 면 같은 거는 거의 하루에 안 먹고 지나간 적이 저는 없어요. 그런데 많이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똑같이 그렇게 먹었는데도 당효소 복합물을 보충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약간 좀 사그라드는 느낌? 좀 도움받은 것 같아요.
네, 저는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식단을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식욕을 참는 게 진짜 힘든데 이 당효소 복합물을 먹으니까 식욕이 전에처럼 막 그렇게 갑자기 당기거나 또 막 좀 굶었다고 해서 배고픔을 그렇게 못 참는 그런 느낌은 조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다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 이런 거를 커밍아웃하기 좀 부끄럽지만 약간 변비가 있었는데. 마른 여자들은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꾸준히 먹으니까 약간 배변 활동이 좋아진 것 같아서 밥 먹을 때 약간 이걸 꼭 챙기게 되더라고요. 체험을 해보시고 네네. 몸으로는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막연하게 지금 느끼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당효소 복합물은 곡물을 자연 발효해서 얻어진 자연 성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전이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자연 발효 추출물, 이걸 당효소 복합물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어렵잖아요. 이걸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면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전에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는 다당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 상승도 늦춰주고 이게 또 남아서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는 당의 부담을 줄여줘서 혈당 조절도 되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현타가 왔냐면 그 나이를 지금까지 기억하거든요. 딱 47살이었어요. 그 47세 이후부터는 음식을 절식을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고 또 살이 찌면서 특히 이 혈당 수치가 좀 높아지더니 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막 느껴졌어요, 몸으로도. 그런데 이 당효소 복합물이 혈당 조절에 또 다이어트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진짜 어떤 원리인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더라고요. 네, 응. 이 당효소 복합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당전이 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당전이 효소는 말 그대로 당을 다른 당 분자에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작은 크기의 단당류가 이걸 당끼리 붙여주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덩치가 커지는 다당류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작은 분자인 단당류는 흡수가 되지만 이게 사실은 2개만 붙어 있어도 우리 몸엔 절대 흡수가 될 수가 아이고야. 없어요. 근데 이게 2개, 3개 이렇게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에서 바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장에 남아있다가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네, 제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물론 인체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이 비유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설명 들어주세요. 네. 먼저 이 통 안을 소장벽 안쪽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은색 구슬은 쌀밥, 빵, 떡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에 이 포도당인 단당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크기가 작죠? 쑥쑥 들어가네요, 그냥. 그렇죠. 크기가 작으니까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고 그만큼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돼요. 그 결과 또 빠르게 혈당을 높이고 남은 것 체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반면 당효소 복합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 파란색 구슬을 당효소 복합물이라고 하고 가정해 볼게요. 당효소 복합물 속 이 당전효소가 단당류를 분내 끌어당겨요. 어머머머 저렇게. 네, 이렇게 다당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흡수되지 못하고 어때요? 지금 보면은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대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네. 너무 느낌이 와닿아요. 다당류 형태로 커지니까 흡수가 안 돼 버리네요. 네. 이렇게 당효소 복합물로 인해서 단당류인 포도당이 마치 식이섬유 역할을 하는 다당류로 바뀌어서 배출이 되니까 혈당 상승을 막고 살이 찌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시류에 당효소 복합물을 처리를 했더니 글루코스, 즉 포도당 수치가 대조군 대비해서 무려 41.7%나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도 이 식후 혈당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사료만 공급한 지는 식후 30분 혈당이 572까지 상승했고요. 아이고. 자, 사료와 당효소 복합물을 공급한 지는 403, 사료와 당뇨약을 공급한 지는 397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당효소 복합물을 섭취했을 때는 당뇨약을 섭취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식후 혈당이 떨어졌고 또 사료만 섭취했을 때보다는 혈당이 약
29.5%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만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더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증상을 막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요? 당효소 복합물이 붙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나타난 여러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 쥐에게 당효소 복합물을 투여했더니 대조군 대비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그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 LDL이라 하는 거, 이것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꼭 변비가 오지 않아요? 맞아요. 더 살찌게 되지 않아요? 변비가 좀 오면? 뭔가 이상해. 아, 변비는 삶의 질이 참 떨어집니다. 근데 당효소 복합물이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당효소 복합물은 탄수화물이 단순당으로 쪼개졌다가 이거를 포도당 3개가 연결된 난소화성 올리고당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도 당을 몇 개를 붙인 거죠. 이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이 난소화성 올리고당은 이름 그대로 난소화, 소화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소화 요소가 잘 분해하지 못하는 당이기 때문에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고 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한 달 동안 당효소 복합물을 공급받은 실험쥐의 장내 유익균이 증가를 했고요. 또 장내 세균총이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와, 들으면서 점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반가운 얘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삶의 질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싸고. 잘 싸고 변비. 잘 배출하고 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변을 잘 못 보면 기분 탓인지 자꾸 똥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저는 이거 선배님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이 당효소 복합물로 인해서 장이 건강해지면은 이런 똥배 같은 나이살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선생님? 네, 이 똥배 같은 나이살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 속에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장내 독소가 많아지니까 식욕 조절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과식을 유발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더 지방을 많이 흡수하고 또 지방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더 쉽게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나이살을 막기 위해서 장 속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당효소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장내 세균총이 개선이 돼서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익균은 늘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욕 조절이 잘 되고 또 당 흡수를 억제하면서 지방 합성을 막아주니까 당연히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당효소 복합물 다 같이 한번 맛을 볼까요? 너무 우아하게 말씀하시네요. 일단은 조금 구수한데요. 제가 먹기에는 약간 달콤해. 그러니까 군것질이 생각나거나 뭔가 이렇게 달달하게 땡길 때 먹어도 괜찮겠어요.